오케이. 되게 안 맞으네. 자, 등차 수열 봅시다. 등차 수열. 여기랑 등차 수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일반항.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럴 때 우리가 이 수열은 등차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공차가 라지 A가 된다. 두 번째, 얘네들의 합.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서 공차가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됩니다.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SFP랑 SQ랑 같다. SFP랑 SQ랑 같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위로 볼록인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A가 0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할게요. 0보다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자, A가 0보다 작다면 얘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P랑 Q일 때 함수값이 같대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P랑 Q일 때 함수값이 같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거야. S에 뭐 10이랑 S에 20이 같대.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S10이랑 S20이 같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얘네 가운데가 얼마니? 그게 최대가 되는 거야. 가운데가. 축이 가운데가 될 거 아니야? 여기 가운데 축이잖아. 이 축이 뭐야? n이 2분의 p 더하기 q가 될 때거든. 그래서 n이 2분의 p 더하기 q가 될 때 최대이거나 최소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p와 q의 합이 짝수라면 E로 나눠지겠죠. 그치? P와 Q의 합이 짝수라면 E로 나눠져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빨간색을 써야지. P와 Q의 합이 짝수일 때, 근데 P와 Q의 합이 홀수일 수도 있겠죠. P와 Q의 합이 홀수라는 건 절반이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이야기지? 봐봐. S의 7이랑 S의 10이랑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한 칸 가고 여기서 한 칸 줄여. 그럼 S8이랑 S의 9도 같을 거거든? S8이랑 S9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8번째까지 더한 거랑 9번째까지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는 9번째 항이 제로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야기 이해돼요? 그래서 P 플러스 Q가 홀수라는 것은 얘를 막 진행을 하다 보면은 S의 M과 S의 M 더하기 1이 같아지고요. 하나씩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오는 거야. 그 말은 A의 M 더하기 1이 0이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수열의 합이 n에거나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SN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K가 최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S의 K, K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된대. K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줘요. 자, 첫 번째, 공차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공차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 공차가 플러스라면 얘가 아무리 작은 마이너스 값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0보다 커지는 값이 존재할 거고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0보다 커집니다. 0보다 큰 것들입니다. 그럼 0보다 큰 것들은 계속 더할수록 더 커질 거야. 그런데 어떤 수열의 합이 최대라고 등장을 한다면 공차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번째 한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K번째 한까지는 0보다 크다는 이야기고요. K 플러스 1번장에서는 0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건 지워도 되지? 큰일 났다. 나 지금 상담하는 게 다 영상이 들어갔다. 이게 다 마이크가 됐을 텐데 이번 영상은 쓸 수 없는 건가? 자, 아무튼 누가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자, 등비수열은 딱히 뭐 이야기해 드릴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일반항과 합공식 그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고,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잘 알고 계시다면 안 쓰셔도 되고요.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는 f 알파가 나머지 r이 되는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등차나 등비에서 가끔씩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식들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등차가 된다, 그 나머지가 등비가 된다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봅시다. 시그마. 시그마 공식들 기본적인 시그마 K랑 시그마 K 제곱이랑 시그마 K 세제곱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부분 분수 형태. 시그마의 분모에 어떤 식이나 숫자들이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면은 얘는 b-a분의 1 앞으로 당겨주시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형태들 쭉 대입을 하시면 막 지워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무리식의 형태. 무리식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유리화를 해준다라면 분모에 a-b분의 1이 생길 거고요. 분자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생겨서 마찬가지 하나씩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고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다들 하셨으니까 수원은 이것도 다 적었던 것들인데 기억이 나려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들에서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보여드려야 되겠네. 첫 번째 시그마를 좀 나열하시면 1의 p제곱, 2의 p제곱, 3의 p제곱 이렇게 쭉 가가지고 n의 p제곱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시그마를 나열하면 2의 p제곱부터 n의 p제곱까지 갈 거고요. 이렇게 쭉 간다라면 3도 써줄까? 세 번째 건 3의 p제곱부터 가서 n의 p제곱까지 갈 거고요. 마지막에 이 친구는 n의 p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하면 되거든. 그럼 1의 p제곱은 하나 있고요. 2의 p제곱은 2개 있습니다. 3의 p제곱은 3개 있습니다. n의 p제곱은 n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다 쓰시면 돼요. 얘는 1의 p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2의 p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3의 p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에 n의 p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합체시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에서 n까지 k의 p 더하기 1제곱.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지수가 1만큼 증가된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P가 등장할 수 있는 건 1, 2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K 4제곱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K 3제곱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문제 주어지는 게 1이거나 P가 1이거나 2이거나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 써야 돼요? 아니요? 안 써도 돼요. 이게 수능에 나오는 형태는 아니야. 수능에 안 나와. 이거는 단원 하면 안 되는데 단원을 하면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열합입니다. 여러가지 수열합. 자, 여러가지 수열합. 첫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 이것도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수능에 나오지는 않고요. 모의고사용으로 이제 자 봅시다. 자, 얘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K에 이 K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K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면 K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어때? 괜찮죠?
k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어차피 k가 될 테니까 그 다음 찢어줘요. 각각 찢어주시면은 k는 1에서 n까지가 될 거고요. k 더하기 1 팩토리얼에서 k 팩토리얼을 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k 자리에 1부터 차근차근 막 대입을 해. 그럼 2팩 빼기 1팩, 3팩 빼기 2팩, 4팩 빼기 3팩 쭉 더하게 되면은요 n 더하기 1팩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유빈이 이거 급수에서는 이거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급수에서 팩토리얼 같은 것들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급수가 뭔지는 알지? 미적분. 자 이번에는 k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k가 있을 때 k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k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자 저기 분자에 있는 k를 또 마찬가지 k 더하기 1 빼기 1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얘를 찢어줄 수 있습니다. 분수를 찢어준다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k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요 k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이렇게 k 팩토리얼분의 1이 남고요. 그 다음에는 k 더하기 1의 팩토리얼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됩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k 자리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한다면 1팩분의 1, 2팩분의 1, 2팩분의 1, 3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막 지워질 거고요. 남는 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분의 1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 시그마 AK가 일단 쓰시고요. 쓰세요. 선 이해되니? 괜찮아? 이거 과정 써야 돼요? 어떤 거? 이 과정? 뭐 어떻게 쓰고 있어? 안 써? 맨 밑에 것만 써요. 이거 쓰고 이거? 그럼 나중에 물어볼 게 많겠지. 물어볼 게 많아지겠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겠지. 자, 이해 봅시다. 자, 1부터 n까지 AK, A1부터 EN까지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2n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3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하나 있죠. fn에서 f의 n-1을 빼게 되면은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은 얘가 바로 an이 남는데 마찬가지 여기는 n의 값이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얘가 등장하고요. A의 2K의 합을 구하여라 또는 A의 2K-1의 합을 구하여라. A의 전체 합을 주어주고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다음에 n에 관한 식으로 준 다음에 이제 홀수번자 애들의 합 또는 짝수번자 애들의 합 또는 여기다가 뭐 K를 곱한 것의 합 저기에 K를 나눈 것의 합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AN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AN을 찾는 방법은 항상 이걸 이용해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지. n이 1일 때 첫 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첫 장이 1일 때는 항상 n에 1을 집어넣은 게 첫 장입니다. 오늘 열어놓고 있냐? 누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니? 됐나요? 한 가지 더 적어줄까? 그 밑에다 쓰세요. 이거 밑에다 쓰시면 돼요. S 빵이 되면 그때는
첫 항부터 수열을 따릅니다. S빵이 빵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따릅니다. 규칙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서술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성질입니다. 쟤네가 S빵이 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첫 항부터 수열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것들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랑 4월 모의고사에서 21번 또는 14번 이런 것들로 등장할 수 있는데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교육청은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형태. 균합적 정의라는 건 n번장이랑 n 플러스 1번장이랑 n 플러스 2번장 얘네들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균합적 정의인데요. 어떤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게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면 우리는 이때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 2배를 한 게 n 플러스 1번장에 2배를 하는 게 n번장이랑 n 더하기 2번장이랑 같다라면 이것도 등차 중항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등비 수열의 형태. n 플러스 1번장이 n번장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것과 같다라면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n 플러스 1번장의 제곱을 하는 게 n번장이랑 n 플러스 2번장의 곱과 같다라면 마찬가지 또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서 적어드리긴 할게요.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fn의 꼴이 된다면 자, n 자리에 1부터 차근차근 넣어봅니다. 쭉 가서 an은 an-1에다가 fn-1을 더한 거랑 같고요. 얘네들 양변을 더해준다라면은 좌변은 an이 남고요. 우변은 a1이 남고요. 겹쳐지는 것들 지워집니다. 이렇게 양변에 동시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합이 남습니다. 얘네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에서 n-1까지 fk. 자, 요게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덧셈을 했을 때 없애지는 형태들, 부분분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분분수 같은 것들. 그 다음 네 번째, 로그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기 때문에 막 약분되는 형태들의 구조도 있거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fn을 곱한 걸로 표현이 된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n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해가지고요. 쭉 써본다면 양변을 곱해줍니다. 이번에는 양변을 곱하면 약분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좌변에 남는 건 an만 남고요. 우변은 a1 곱하기 f의 1 f의 2 f의 n-1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곱하기로 표현되는 것들 마찬가지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수 형태여서 분자 분모가 막 약분되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겠어요? 서원이 결과만 쓰고 있지? 안 썼는데. 아직 안 썼어? 썼어요? 아니 편한 대로요. 나중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노트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알았지? 알겠지? 안 봐도 알겠지? 안 물어봐도 알겠지? 자, 마지막 한 가지 내용 남았습니다.
AN과 SN의 점화식입니다. AN과 SN의 점화식. AN과 SN의 점화식은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이런 친구들의 관계식을 알려줬다면 AN하고 SN하고 동시에 등장을 해요. AN하고 SN하고 동시에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SN이 A1부터 AN까지 합이고요. SN-1은 A1부터 AN-1까지 합이기 때문에 SN에서 SN-를 뺀 게 AN이 되죠. 그래서 AN과 AN-1의 점화식을 유도합니다. AN과 AN-의 점화식을 유도한다는 건 SN을 지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N이나 SN- 같은 것들을 없애주시고요. 전부 AN에 관련된 AN, AN-1, AN 더하기 1 이런 관계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게 거의 98%는 이걸로 돼. 98%는 이걸로 하면 돼. 거의 대부분은 이걸로 하면 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돼. 이렇게 했더니 AN은 관계식을 알아볼 수가 없어. 이상해. 이게 안 될 때 쓰는 방법. AN 자리에 SN에서 SN-1을 대입합니다. 똑같은 식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N하고 SN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양변을 이제 N 자리에 N-를 집어넣어서 SN-식을 유도를 한 다음에 두 친구를 빼서 나타내는 것과 처음에 주어진 식의 AN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SN과 SN-1의 점화식이 되거든요. AN 항을 없앤다는 거야. AN 항을 없애고 SN에 관련된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럼 SN 자체가 저거 자체가 등차가 되거나 등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SN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로 우리가 SN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꺼줘. 다 했다.